그러면 그 고래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매수를 해왔다기보다, 여러분 이게 달러로 계산하면은 수치가 어마어마한 건 줄 알죠, 여러분?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 커피 마시는 남자 호알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박 사건. 아, 우리 서타부동산님이 역시 우리 구라 부동산님에서 다시 서타부동산님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요즘 서타부동산님이 서지현님 컴플레인 하시던데 두 분 여행 가셔가지고 여행도 안 하고 계속 파이스캔 들어가 보고 우리 단체방 채팅한다고 어제 조금 혼나시던데, 오늘 서타부동산님이 또 한 건 했습니다. 고래지갑, 우리 파이스캔 계속 들어가셔가지고 고래지갑을 엄청 주시하시는데, 고래지갑이 여러분 아시죠? 새벽 5시, 우리나라 새벽 5시경에 꾸준하게 그냥 고정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 매수하는 시간도 똑같고, 그리고 소수점 자리로 뭐 어제 변태고래 다른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다, 요런 거 이상한 거 발견했죠. 근데 오늘 서타부동산님 한 건 했어요. 뭐냐? 진짜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고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게 고래가 파이를 유독 OKX에서만 매수를 한다, 혹은 요즘 들어 변태짓을 하는 게 다른 거래소에서 또 매수를 한다, 혹은 말도 안 되는 0.66, 0.11 파이를 3억 개가 넘는 고래가 뭐 하는 짓이에요? 변태. 0.66, 0.11 뭐 하려고 그렇게 매수를 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스타부동산님이 꾸준하게 고래는 오늘 몇 개 매수했나 이런 거 조사를 하시더니 명석하셔 잡아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은 48,000개 그거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딸랑 48,000개를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타부동산님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전 거를 조금 들여다 보셨는지 하시는 말씀이, OKX 거래소 물량에 따라 매수하는 양이 다르다 라고 유출을 하셔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죠. 자,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고래가 4개월 전에 지갑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말을 즉슨 2월 20일 날 OKX 거래소에 자체 상장이 될 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고래 지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래가 어느 정도의 파일을 매수를 했느냐, 지금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거의 매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의아했죠. 와, 이렇게 많은 양을. 자, 보이시죠? 쭉쭉쭉. 자, 이 리스트들을 자세히 보시면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오늘은 불과 48,000개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OKX의 파이가 양이 얼마나 되는가, 요거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뭐 몇백만 개, 몇십만 개 끊임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그때가 2개월 전 무려 7천만 개입니다. 이때부터 조금 이슈가 됐었죠. 파이오니어 카페에 어떤 분이 7천만 개를 매집하는 지갑, 이렇게 하면서 고래가 그때부터 부각이 됐습니다. 7천만 개, 어마어마한 수를 2개월 전에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서타부동산님의 의견에 뒷받침해서 좀 추적을 해봤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서 파이스캔에 들어갔어요. 파이스캔에 들어가서 2개월 전에 그러면
물량을 제가 거래소의 물량을 파악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2개월 전에 OKX 거래소에 물량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좀 복잡하고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파이 스캔에 들어가서 2개월 전에 락업 물량이 풀리는 파이가 풀리는 양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 조금 유출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안 나옵니다. 이전 락업 물량 풀렸던 그 파이 양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의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여줍니다. 그래프랑 수치가 다 나오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풀릴 물량에 대해서는 쫙 나오는데 지나간 건 안 보여줘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은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정석인데, 그죠?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어찌됐든, 그래서, 안 보여주네. 그러면은 2개월 전에 7천만 개를 고래가 매수를 했다라는 건 그때 가장 물량이 많이 풀렸거나 OKX 거래소에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뭘 시사하느냐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래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파이를 매수하는 게 아니었다 개념입니다. 그럼 뭐가 있죠? 고래 지갑은 OKX를 기준으로 파이 양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쳐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어느 정도 고래 지갑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물량을 유지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유추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은 4만 8천 개밖에 안 했어요. 근데 7천만 개 할 때도 있고 몇십만 개 보통 하는데 몇백만 개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팩트로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봤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월 평균은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파이가 락업이 해제가 됐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데 월 평균이 나옵니다.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네요. 밥을 안 먹어서. 자, 월 평균 나오죠. 여러분 월 평균이 이거 좀 봐야 돼요. 이게 수치를 내가 못 외우잖아요. 숫자 약하잖아요. 봐야 돼. 이거는 자, 월 평균이 제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하늘색 수치를 보면 돼요. 이게 몇 개냐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 4,800만 개입니다. 반올림하면 4,9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한 달에 4,900만 개의 파이가 락업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락업이 다 해제가 된다고 해서 거래소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요 정도 평균적으로 4,900만 개가 락업이 풀린다.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는데 그럼 이렇게 락업이 많이 풀려서 거래소로 쏟아져 나오면 파이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자, 지금 고래 지갑이 가지고 있는 파이 개수를 보면은 이게 답이 나옵니다. 지금 고래가 가지고 있는 파이 개수가 3억 3천만 개 가량 됩니다. 3억 3천만 개 가량 돼요. 근데 4개월 전에 지갑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2월 20일 날 기준으로 그때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4월 22일, 4월 20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20일이 거의 다 됐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제가 맥스로 5개월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갑의 파이 스캔에 4개월 전에 생성이 됐다고 나와 있지만 4개월 29일도 4개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로 오히려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5개월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고래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5개월로 나누면은요, 여러분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면 그러면은 이 고래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개의 파이를 매수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달에
6,600만 개의 파일을 매수를 해왔습니다. 수치가 이게 우연일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평균적으로 풀리는 락업 물량이 달에 뭐 많이 풀렸던 달도 있고 적게 풀렸던 달도 있겠지만 4,900만 개, 그냥 넉넉 잡아서 5천만 개, 5천만 개의 락업이 풀리는데 고래는 꾸준하게 한 달에 6,600만 개의 파일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 고래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매수를 해왔다기보다, 여러분 이게 달러로 계산하면은 수치가 어마어마한 건 줄 알죠, 여러분?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 그런데 뭐 평균 단가라고 그러나요? 평단이라 그러나요? 그걸로 따지면은 천몇백억을 손해보면서 먼 미래를 보고 고래가 그렇게 많은 파일을 매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스타 부동산님께서 발견해 주신 이 내용 가지고 유치를 해보면 아예 달라집니다. 고래의 존재와 고래의 의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달달이 6,600만 개씩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던 건 우리 거래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무늬만 파이오니어죠. 무늬만 파이오니어. 어렵게 채굴하고 파이 네트워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설계되어 오고 이렇게 해왔던 그 프로젝트를 물거품으로 만들 그 개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래소로 흘러들어왔던, 버려졌던, 팔렸던 덱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량을 다시 환매하는 용도의 지갑이었다. 그럼 여러 가지 유추가 됩니다. 뭐 가격 방어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거래소가 오히려 상폐되지 않고, 상폐가 아니죠. 상폐가 아니고 거래소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줬을 수도 있고, 파이오니어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한 것도 있죠.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어떤 의도로 됐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큰 고래 지갑이 존재했다라는 게 우리 파이오니어들한테는 일단 무조건 희망이에요. 고래가 자기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매집을 했든 가격 방어든 뭐 물량 방어든 간에 어찌됐든 파이오니어들을 위한 존재였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오늘 이거 하나 때문에 고래 지갑의 존재가 완전히 바뀝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은 거래소 물량을 다시 환매를 해준다라는 건 파일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유추했었던 코어팀 지갑이 아니냐. 파이오니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물론 그 취지도 있지만 그 아까운 파이들이 거래소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큰 의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고래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파이를 매수한 게 아니다. 이 모든 파이오니어들을 위해 매수를 해주고 있었다. 왜? OKX의 물량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매수하는 그 파이의 개수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몇만 개부터 몇 천만 개까지. 오늘 48,000개부터 가장 많이 했을 때가 7천만 개입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천만 개를 매수했을 때,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죠? 2개월 전입니다. 7천만 개를 고래가 매수를 했을 때가 2개월 전인데, 그때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 가격이, 그때 가격이 아마 1점 몇 달러까지 갔었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파이 가격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파이 가격이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꼴랑 48,000개?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기업이든 뭐든 간에 자기의 이익이 목적인 그 지갑이라면 이렇게 쌀 때 48,000개를 구매하고 제일 비쌀 때 7천만 개를 구매했다? 아니라고 봐요. 가격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파이의 그 유동성, 파이의 개수를 컨트롤해 주는 데에 목적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OKX 거래소를 기준으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라방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뤄볼 건데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고래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집단이 혹은 개인이 아니었다. 어찌됐든 이거는 파이 개수를 OKX를 기준으로 컨트롤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어떤 세력이거나 파이코 팀이거나 뭐 기업이거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래 지갑의 의도, 취지, 목적이 뭔지 오늘 완전히 밝혀진 게 된 거라고 봅니다. 와, 흥미로워집니다. 또 이 고래의 존재는 누굴까요? 진짜 도대체가 너무 궁금합니다.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부타르타.